자, 그 다음에 어휘관계 한번 볼게요. 어휘관계 보시면 지금 교재에서는 이런 관계들이 나옵니다. 주로 어떻게 나오냐면 A 대 B의 관계를 주고 나서 C와 D 자리에 들어갈 단어의 쌍이 뭐야? 이거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A 대 B의 관계에서 주로 나오는 관계들이 교재에서 지금 제시되어 있는 유의관계, 반의관계, 포함관계, 동의관계, 재료관계, 직업관계, 전체와 부분의 관계, 포함관계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고요. 서술관계도 출제됩니다. 요거 좀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드리면 A 대 B의 관계로 주로 나오는 관계들이 유의관계 있고요. 그 다음에 반의관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하관계라고 해서 포함관계라는 애들도 나와요. 지금 교재에도 나와 있었던 것처럼 전체와 부분의 관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료관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용도관계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용도관계 같은 것들은 칼은 절단을 위해서 써요.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출제됐던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과관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추워서 난방했어요. 이런 것들이 인과관계로서 제시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구성 요소의 관계 같은 것들도 나오는데요. 그것을 이루고 있는 물리적인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는 핸들이 있어요. 이런 관계가 구성 요소의 관계라는 것 알아두셔야 되겠고, 교재에서 나왔던 어떤 직업이나 업무 관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제로 피아니스트는 직업 관계, 업무 관계는 피아니스트는 연주해요. 이런 것들이 출제됐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 위상의 관계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왔던 동의 관계입니다. 두 단어의 레벨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동일 위상이라고 하는 건 레벨이죠. 그래서 샤프와 연필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좀 쉬울 텐데요. 샤프와 연필은 사실 유의 관계는 아니죠. 사전적인 의미는 전혀 다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둘 다 필기구라는 상이어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같은 레벨의 단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는 어떤 어휘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 어휘의 뜻만 생각하면서 구사하기가 쉬운데요. 실제로 어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하지 않는 짓을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아, 이 단어랑 이 단어랑 유의관계야, 포함관계야, 용도관계야 이런 식의 생각을 우리가 일상에서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조금 익숙하게 만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하지 않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건 바로 이 서술관계, 즉 문장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목적어 서술어 관계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문을 만드실 수 있어야 돼요. 직위를 박탈하다 이런 식으로 예문을 만드실 수 있어야 되겠고, 자리를 이동하다, 문명을 수용하다. 서술어가 동사나 형용사의 기본형이 아니라 이렇게 명사 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예문을 보시고 반드시 그 예문을 온전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셔야 되겠습니다. 직위를 박탈하다, 자리를 이동하다, 문명을 수용하다. 을이나 을은 마찬가지 목적격 조사라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목적어 서술어 관계 자주 나오고요. 주어 서술어 관계도 자주 나옵니다. 화산이 폭발하다, 주가가 상승하다 이런 식으로 이와 가는 둘 다 그렇죠. 목적격 조사 동일한 것이니 이런 애들이 붙으면 주술관계라는 것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역할에 충실하다, 분수에 넘치다 같은 경우 부사어와 서술어 관계라는 것도 확인하셔야 될 텐데요. 여기서 이게 목적어 서술어인지 아니면 주어 서술어인지 부사어 서술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셔도 돼요. 어차피 그걸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으니까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동일한 조사가 붙고 같은 형식의 문장이 만들어지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시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관계, 인과관계 같은 경우도 그렇죠. 추워서 난방해요. 바람 때문에 파도가 생겨요. 라든가 아니면 그 과정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를 하면 결국 그 공사가 끝나죠. 준공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뭐 원인과 결과이건 과정과 결과이건 간에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표현들도 자주 물어본다라는 것 확인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도구나 용도관계, 단위와 대상관계 이런 것들도 자주 보이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어의 관계 이렇게 물어보면
좋을 텐데 이렇게 심플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조금 더 이 정도의 형태로 이렇게 여기 들어갈 단어의 쌍이 뭐야?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가 조금 더 일반적인 형태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재배와 배양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사전적인 의미로 비슷한 뜻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따라서 유의관계에 해당한다는 거 확인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유의관계나 반의관계인 경우에는 사실 A 대 B가 이렇게 나오거나 즉 A 대 B로 나오거나 아니면 B 대 A로 나오거나 크게 문제가 없죠. 그래서 C와 D 자리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돼? 요거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도 유의관계나 반의관계 같은 경우에는 앞뒤 순서가 달라져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어 서술어 관계 같은 경우에는 주어 서술어 이렇게 나왔다면 등호 너머에서도 주어 서술어 이런 식으로 그 순서까지도 그대로 지켜줘야 된다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뭐 사소한 부분이기는 하나 정답과 오답을 가려내는 데 있어서는 명백하게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지점이니까요. 여러분들이 A 대 B의 관계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바뀌면 C와 D의 순서도 바뀌어야 하는 것들 명확하게 확인해서 정답 확정하셔야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푸는 사람, 조금 더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정답을 확정하는 사람이 정답률을 더 높게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말씀 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문법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